다음에 주식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뭐 국사 시간, 세계 역사 이런 것도 돌이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판의 역사도 그런 것이죠. 주식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주식에서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수가 많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하지만 심리가 어느 정도 다르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이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든 간에 고이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간에 다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반복되듯이 주식의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오르는 구간이 있으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역사가 왜 저럴까요? 그리고 차트가 왜 저런지 또 종목이 왜 저런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각각의 사연, 세월들을 언제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시 다 내려놓고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직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점이고요. 아무튼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역사 반복이 되고 주식의 역사도 반복이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점들을 말씀드리면은 쌍바닥을 찍으면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과거에 쌍바닥을 찍은 주식들이 올라갔던 사례들이 있던 것이죠. 쌍바닥을 바로 이어같이 이러같이 찍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구간이 놓여졌다. 쌍바닥 비슷한 패턴. 그리고 뭐 역헤드앤 숄더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깨가 밑으로 돼 있고 머리가 또 밑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어깨 돼 있고 크게 치솟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와 같이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면은 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이때 올라간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최근에 다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단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가 아니라 또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의 움직임, 미국의 다우지수가 바로 예전에 1890년도 때 바로 1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8,000, 19,000까지 갔죠. 그런 상황들 보시면은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무려 1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200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100년 넘는 시절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로 시작했죠. 코스피가. 그럼 여기서 200배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2만 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포인트.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이탈리아 등등의 다양한 국가들의 증시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패턴의 흐름들을 보였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주식의 역사 상황을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대입시켜 볼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로도 보실 수 있는데, 뭐, 코스닥 스몰
지수인데 코스닥 스몰 지수도 바로 과거에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지금 현재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들로 대입시켜서 그때의 상황들, 그때 뭐 2007년, 2008년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대입시켜 볼 수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업종으로 보시면은 뭐 철강 금속이다. 철강 금속이다라고 했을 때 철강 금속이 가장 높았을 때 그런 상황들, 그 상황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금리는 어땠고 그 당시에 철의 가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좀 돌이켜 본다면은 지금 요즘 철강이 좀 올라가고 있죠. 요즘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반도체 IT 쪽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철강 쪽으로 이 수급이 몰리는 매기가 쏠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과거의 고점 때의 이런 상황들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점인지 정상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또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과거의 역사의 꼭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철강 금속 업종이 저점일 때 바로 이런 저점일 때를 거래량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차트의 흐름,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철강 금속의 철강 가격에 바로 이런 부분들 얼마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주량, 발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과거의 패턴과 지금의 업종 상황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5년에 코스닥 업종의 큰 상승 그리고 거기에 주역이 바로 어떤 것이었죠?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쭉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2015년은 주역이었다. 그 당시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코스피긴 하지만 대부분의 코스닥 제약바이오도 올랐죠.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상승들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1위,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코스닥의 상위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7개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점이고 실적 부분이 뭐 바이로메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신라젠 등등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모든 제약 바이오 업종이 모두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동성 장세보다는 바로 비유동성 장세고 일부 실적주들이 올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이와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의 역사를 보실 수 있겠죠. 소형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소형주들. 그래서 2000년 초반때 지수 보시면 298, 그래서 300포인트 가량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소형주가 또 코스피 전체 업종에 비해서 또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판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2003년도 때 코스피가 500포인트에서 2400까지 올랐다.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에서 2100까지 올랐다.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꼭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꼭 대형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만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소형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근래 한 20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서 봤을 때 소형주 패턴이 계속해서 큰 흐름에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우상향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주식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과거의 차트 패턴을 연구하는 것들, 아니 지금 2017년 것만 보면 되는데 왜 2003년, 2007년 이런 것들을 볼까요?
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과거에 그런 전철을, 실수, 실패,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주식의 과거 차트 흐름을 보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나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